네, 안녕하세요. 김우탁 노무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실무 강의 41번째 강의로요. 요 3월 달 정도 요맘때가 되면은 뭐 검색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검색도 되게 많이 되는 그 건설 현장 인건비 관련해서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하는 어떤 계율에 대해서 제가 좀 뭐 그렇게 뭐 깊은 강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단한 것도 아닌 그 어떤 개요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요 이제 건설업 노무관리 중에서 이제 연간으로 연례 행사로 꼭 돌아오는 게 이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인데요.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전문 용어로 건설 일괄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사 현장들의 합계예요.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6번으로 끝나는 그 현장 쪽의 인건비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자, 보시게 되면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종이로 신고서 종이가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. 이 건설 현장 안에서 이 대분류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고요. 요 산재보험은 일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어떤 인건비와 그 특고의 인건비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. 고용보험은 특고는 따로 없어요. 예, 따로 없는 이유는 이 고용보험 쪽의 특고는 노무 제공자라고 불리면서 별도 특고 번호가 따로 있어가지고요. 이 부분은 부가고지 사업장처럼 신고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쪽에는 특고가 따로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실업급여 보험료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가 별도로 계리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제로 아직 저도 신고한 건 아니지만 그 보시게 되면 이게 그 근로복지공단 토탈 사이트 입력 화면이에요.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보수 총액을 한 줄짜리로 들어가지만 그 요거를 이제 추출하기 위한 밑단의 작업들이 많은 거거든요. 자,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율은요. 원래 건설은 1000분의 36이에요. 근데 1000분의 33.49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개별 실적료율이 할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. 요 두 개 지금 특고 쪽의 보험료와 보험료율과 그 특고 미포함된 일반의 보험료율이 다른 이유는요. 임금채권 분담금하고 그리고 성면피해 구제 분담금이 이 특고 쪽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. 그럼 요 안에 나와 있는 토탈 보험료율은요.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인 1000분의 1까지 현재 포함된 보험료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, 실업급여 이렇게 고환직능 따로 돼 있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보험료가 지금 1.8%로 올라가면서 양쪽을 또 분리하게 돼 있고요. 내년 되면 요거는 하나로 합쳐질 예정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의하실 거는요. 산재보험은 적용 제외가 없고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하죠. 근데 부담을 하는데 현재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건설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판왕으로 원하도급 비율을 적용을 할 거예요. 근데 하도급으로 인정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그 원도급 공사에 준해서 비율로 적용을 하고요. 특고 같은 경우는 따로 원하도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. 그 이유는 특고에 해당하는 인원에다가 그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 보수를 그대로 곱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거든요. 자, 그럴 때 이제 관련해서 주의할 게 산재보험은요, 그 현장 소장이라고 하는 요 상용직분은요, 그 고용보험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제외해요. 본사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데 그 산재보험은 사고가 나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현장 소장하시는 분을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일용인건비는 평상시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것과 그 재무제표와 그리고 이제 공사원가명세서에서 확인을 해서 그대로 승계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 건설업 쪽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간주인건비 때문이거든요. 자, 간주인건비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인건비로 간주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간주인건비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하도급 비율 30%를 적용을 하는 그 룰을 간주인건비라고 해요. 그럼 제가 뭐 시간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이제 뭐 시간상 제약이 있지만
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나 공사 원가 명세서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외주공사비, 외주가공비, 원재료비, 뭐 소모품비, 지급수수료, 복리후생비, 연구개발비 등 간접적으로 인건비가 섞여져 있는 항목에서 모든 계정별 원장에서 이게 보통 전표라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그 안에서 실제로 공사성 인건비 항목을 다 원래는 추출을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급수수료 항목에서요, 그 계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 건설업체에서 저희 노무법인원한테 주는 자문료라는 지급수수료는 인건비는 아니죠. 하지만 어떤 직업 소개서로 나가는 지급수수료다. 그러면 인건비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30% 적용하거나 어떤 것들은 아예 100%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요, 이제 좀 도려내는 그 인건비가 있거든요.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영역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의 인건비는 빼고요. 왜냐면 가입이 안 되니까요.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하고 이 실업급여 쪽에서는 외국인도 제외를 해요. 그리고 현장 소장하시는 분은 제외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본사 쪽에서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.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쪽에서 이쪽 원래 적용 안 되는 초단시간 제외하고요. 다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몇 년 전까지 뺐는데 현재 22년 보험료를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는 10인 이상 사업장 일용직 기준으로요. 다 포함해서 10인 이상이다 건설업체가. 그러면 외국인의 인건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쪽에는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고용보험 쪽은 이렇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따로 구분이 돼 있고 올해 한해서만 여기가 상하반기가 구분이 돼 있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. 이쪽을 쭉 이제 합산해서 담당자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납부액과 지금 부족액, 초과액이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고요. 관련해서 이제 납부서까지 토탈 사이트에서 그 발급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1괄 6번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생겼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나중에 업무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